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즘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높이면서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현재 이런 단백질 산업계의 수익이 엄청나다라는 소식인데요. 우선 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단백질 섭취에 주력하는 경향,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요새는 일단 탄수화물 그러면 나쁜 거, 글쎄 단백질은 말이에요. 좋은 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온갖 종류의 단백질 서플리먼트들이 쏟아져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가능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어허. 단백질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뒤돌아보면 건강 이유로 많은 것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이 쌀도 요즘 브라운 라이스를 선호하고 밥, 브라운 라이스, 휘트 브레드, 로우 팻 밀크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중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단백질 프로틴입니다. 네네. 이 프로틴 바도 있고 요즘 시리얼도 프로틴으로 덮여 있고요. 여기 마켓 가면 어마어마한데요. 이 산업계가 지난 2016년에 매출액이 124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단백질 서플리먼트를 섭취하는 거는 돈 낭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이 먹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연구는 몇 개 되지 않는데요. 정말 요새 이 단백질을 요새 우리가 사는 미국 같은데 현재 미국인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보다 더 높은 단백질을 어디서 얻고 있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섭취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네. 충분히 다 갖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전문가들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단백질 서플리먼트는 돈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하지만은 나이가 좀 50대가 넘어가면은 단백질 섭취를 좀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닭가슴살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단백질이 우리 건강에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는 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탄수화물도 우리 건강에 중요하고 예. 단백질도 중요하고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예.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 성장과 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보면 닭가슴살도 그렇습니다만 우유나 치즈 같은 데이리 제품들, 네. 또 달걀, 생선, 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일단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요 이게 위에 들어가서 아미노 애시드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장에서 흡수가 되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간으로 가가지고 간이 이 안에서 어떤 아미노 애시드가 우리 몸에 필요한지를 구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일반 성인에게 지금 추천되는 적당량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 사람 몸무게 1kg당 0.75g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 고기, 생선, 두부, 콩 이런 것들 다 합친 것을 본인의 손바닥 2개 정도를 하루에 먹는 거라고 하네요. 근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루에 얼마 먹는다고요? 하루에 본인의 손바닥 2개 정도. 아, 손바닥 2개 정도요? 네. 양이 많은데요? 그리고 큰 사람은 손이 더 크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생기는 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이러는데 사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이런 사례는 드물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단백질 섭취하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은주 씨 말씀하신 대로 근육을 늘리는 것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근육 내 단백질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더 강해지려면 리빌드가 되려면 여기에 이제 프로틴이 필요한 거죠. 근데 특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아시드인데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이 프로틴 섭취를 운동이 끝난 다음에 하라고 강조해요. 아, 네. 그래서 이 상업적인 프로틴 서플리먼트가 운동 후에 마시는 이런 프로틴 쉐이크 같은 걸 많이 내놓죠.
이 바로 이게 운동하고 나서 망가지는 근육을 리페어하고 더 크게 키운다는 걸 강조하면서 여기 대표적인 프로틴이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웨이 프로틴이라고 있습니다. 네. WHEY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유에서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 나오는 이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라 그래요. 그런데 2017년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이런 프로틴 바나나 쉐이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다는 사람은 27%이고 어이구. 그리고 네 많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 왜 한국 드라마나 연예 프로그램에 요새는 그 대놓고 간접 광고가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뭐 그 대사 자체가 뭐 이렇게 뭐가 들은 병을 하나 주면서 이거 마셔봐. 이게 몸에 좋은 거고 이게 뭐 근육을 뭐 살려주고 말이야. 이게 뭐 프로테인 바래, 단백질 바래. 뭐 이러면서 뭐 서로 또 마시고 맛있는데 뭐 요새는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대놓고 간접 대놓고 광고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단백질 서플먼트가 노년층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더라고요. 네, 다른 이유보다도 노년층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좀 줄어들고 이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육이 줄어들고 이 근력이 사실 더 필요한 나이가 노년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또 노인이 되면서 이 혀에 있는 테스트 버드, 맛돌기 같은 게 줄어들면서 음식 섭취도 젊었을 때보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드니까 요새는 이 노년층이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높여가지고 아까 몸무게 1kg당 0.75g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1.2g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백질 섭취가 여러모로 어떤 이유로든 불편할 때 이럴 때 아무래도 이 단백질 서플리먼트가 노년층에는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영양 전문가들은 서플리먼트 섭취를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단백질을 음식에서 다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바디빌더들은 그래도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절실한 건 아니고 근육을 키우는 데는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나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예. 거기다 가장 최근에 나온 조그만 연구를 보면 이 프로틴 파우더가 이 뭐 몸무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몸의 염증 레벨을 조금 줄여준다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이 노인이 되면서 이 인플레메이션이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거는 추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네요. 네네. 그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단백질 하면은 근육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체중을 줄이는 그 다이어트 방법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이 그러면은 근육 말고 다이어트하고 단백질하고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많죠. 옛날에 뭐 단백질 다이어트, 뭐 황제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단백질은 체중을 줄이는데 깊은 관계가 있어요. 지금도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 방식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예. 그중에 우리가 귀로 들어본 이름들이 막 팰리오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죠. 팰리오가 있고 애킨스라는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그건 들어봤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이 배가 부른 포만감을 지속시켜준다는 주장인데 사실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의 다이어트가 있지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꾸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그냥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저번에 뉴스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요새 비싼 약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새 뭐 주사 맞고 그러죠. 네, 그런 주사들도 배를 안 고프게 해서 안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 연구를 보면 단백질이 포만감을 준다는 증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이 고단백질 브렉퍼스트를 추천하네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애킨스 다이어트 방법을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으면 우리 내장의 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하루에 보통 단백질이 15% 정도, 탄수화물이 55%, 지방이 30%라고 하는데 탄수화물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절해서 단백질 30%, 탄수화물 40%, 그리고 지방을 30%를 유지하라고 하네요. 네. 이 단백질 섭취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이현주 씨 말씀하신 대로 그 치킨, 화이트 미, 또 피쉬,
이런 걸 추천하는데 이 너무 레드밋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듯이 뭐 암이나 심장 질환에 연관돼 있는 거 다 아시는 거죠. 네. 요새 그 근육을 늘리겠다고 왜 프로테인 파우더를 여기저기 섞어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저 샐러드 먹는 데에도 뿌려 먹고 뭐 물에도 타 그렇습니다. 마시고 뭐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틴 파우더가 무슨 뭐냐 매직 뭐 뭔 줄 알고 다 그러는데 요새는 뭐 유명한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마케팅하고 큰 비즈니스입니다. 맞아요. 엄청 하죠. 이 처음에는 이 한때는 바디빌더나 프로페셔널 운동선수들에게 이제 인기였었는데 이제는 뭐 이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인기 만점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프로틴 이 파우더를 끼니 중간에 스낵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끼니 자체를 대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베지테리언들도 인기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 제품 숫자는 수백 가지가 넘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파우더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통 달걀, 뭐 우유, 식물 원료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프로틴을 빼내 가지고요. 파우더로 만든 다음에 이제 내놓는데 어떤 것은 이 먹기 좋게 플레이버를 집어넣죠. 주로 바닐라 같은 게 이제 많이 이제 맛있게 돼 있는데 이 거대한 산업계입니다. 근데 이 미국 같은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먹는 보통 음식 안에 충분한 단백질이 있다는 건데 키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아무리 근육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이런 파우더를 많이 먹어도 그냥 이거 먹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요. 거기에 근력 운동, 레지스턴스가 되는 그렇죠. 근력 운동을 더 안 하면 안 해줘야만 되죠. 네. 근육이 생기지 근육 맞아요. 없이 스무디만 만들어서 아무리 마셔도 아무 의미라는 그런 얘기네요. 몇 년 전에는요, 이 단백질 파우더가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래가지고 몇몇 제품들 리콜되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얘기하십시오.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지금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통일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에서는 이렇다. 어떤 연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정리해서 이 깔끔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예. 이 분야에 20년을 몸을 투자해서 이 음식 섭취가 근육에 미치는 연구만 해온 스튜어트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예. 뭐라고 했냐면 추가로 단백질 파우더 섭취를 하고 예.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운동하는 경우는 근육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일주일에 4번, 5번 이상 운동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 혜택이 있는데 적은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운동에 전념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틴 파우더는 별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밸런스된 영양가 좋은 바로 음식에서 얻는 것이 최고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도 라면 하나 정도 끓여서 그다음에 그렇죠. 두께 1cm 정도의 스테이크를 살살 구워서 같이 먹고 나면은 그걸로 네. 그게 건강식입니다. 뭐 이렇게 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된다고 그럴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그 40% 퍼센테이지 주셨잖아요. 탄수화물의 네. 비율을 우리가 네네.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밀가루를 좀 적게 먹는 데든지 대신에 뭐 고구마나 감자를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죠. 네. 저도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모든 음식에 있어서는 가공된 거를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네요. 네.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 음식을 고르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